안녕하세요, 게임 캔버스 951입니다. 몇 년 전 영상에서 공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공채의 장단점을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공채는 여전히 매력적인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공개 채용과 수시 채용에 대한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공채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위한 홍보 목적을 갖고 있어서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심려를 기울여서 채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상반기 혹은 하반기에 진행을 하게 되면서 수시 채용보다 그 과정이 훨씬 더 깁니다. 서류에서부터 1차, 2차, 3차 면접과 인사 면접, 과제 혹은 직무 테스트까지 거치면서 뽑는 인원도 소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공채는 기업의 홍보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50명 정도 불러놓고 한 명밖에 안 뽑는 회사도 있어요. 또 수습 기간을 굉장히 혹독하게 둬서 커트라인을 못 넘기면 바로 내보내는 곳도 있답니다. 인턴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직원 전환형이라고 해놓고 한 명도 전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채에 비해 수시 채용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요. TO가 나면 그때그때 채용 공고를 올리고 원하는 인재가 뽑히면 공고가 사라지죠. 수시는 실제 인력이 급해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채는 아시다시피 직무 테스트나 과제가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시 채용도 과제가 필수처럼 존재하고 직무 테스트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 테스트의 경우에는 회사마다 난이도가 좀 다르고요. 3N이라고 어렵다기보다 문제에 회사 색깔이 굉장히 많이 묻어 나옵니다. 풀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회사에서 기획팀을 보는 관점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입이 어떻게 푸냐 싶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왜 이딴 문제를 내지 싶은 직무와 전혀 무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 회사 나름 서류 변별력과 회사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나름의 커트라인인 거죠. 학원에 오시면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과제는 기획서 작성 혹은 분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틀에서 많게는 10일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과제의 용도가 정말 괜찮은 기획을 요구해서 그걸 구현해낸다기보다는 이 정도 서류를 정해진 시간 안에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서 기획서를 쓰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배웠다면 과제 역시 큰 어려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공채의 장단점을 알아봅시다. 장점은 첫 번째, 연봉이 셉니다. 다른 단점을 다 무시할 만큼 강력한 장점이죠. 공채 신입 초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프로그래머는 500에서 1000 정도 더 높습니다. 이 정도 첫 연봉이면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공채의 두 번째 장점은 커뮤니티와 소속감입니다. 입사 동기가 생기는 거죠. 뭔가 결속력이 생기고 서먹서먹한 첫 사회생활에 끈끈한 동료가 생긴다는 점은 확실히 장점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채 교육을 합니다. 회사마다 제공하는 교육 내용은 다른데요. 커뮤니케이션, 직무, 그리고 장르나 회사의 역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대표나 임원들의 마인드 교육을 전수받기도 하고요. 바로 빡센 실무 현장으로 투입시키기보다 채용 절차가 긴 만큼 공채 교육을 하면서 진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나름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는데요. 자사게임 만렙을 찍어본다거나 사운을 외우고 회사의 정신을 교육받습니다. 적당히 입사 동기들끼리 커피도 마시면서 말이죠. 이외에 회사에서 홍보 목적으로 공채 합격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사회초년생 때 첫 회사를 수시로 들어갔어요. 입사 동기끼리 등산을 갔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등산을 좋아했는데 다른 동기들은 엄청 싫어했던 기억이 나네요. 공채의 장점 세 번째는 타이틀입니다. 공채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나름 평생 칭호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변 지인들에게 오, 공채 출신, 역시 공채는 달라, 이런 농담 섞인 부러움을 들을 수 있어서 나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타이틀은 부모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셔서 취업에 공채까지 더블 효도를 해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채의 단점 갑시다. 첫 번째는 높은 연봉이 자기 발목을 잡습니다. 아까는 장점이 높은 연봉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학생들한테 공채에 목숨 걸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 처음 연봉을 세게 받았는데 몇 년 안 되어서 이직하려고 하면 높은 연봉 때문에 이직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큰 회사는 고정적인 연봉 인상률이 있기 때문에 공채로 입사해서 2, 3년 뒤면 더욱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일 2, 3년 차에 이직을 하려고 할 때 너무 높은 연봉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채용하는 회사는 당연히 비슷한 연차에 낮은 연봉을 가진 사람을 뽑으려고 할 거예요. 흔히 말해 회사 입장에서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거죠. 공채 출신인 사람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 연봉만큼 값어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거나 관리 경험이 있다거나 기획적으로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만일 내 연봉만큼의 값어치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시장이 허락하는 만큼 연봉을 깎아야 되겠죠. 근데 자기 연봉을 깎는다는 것은 마음처럼 잘 안 될 거예요. 공채의 단점 두 번째는 교육 시스템이 없으면 수시랑 똑같습니다. 정말 공채가 보여주기식인 회사도 꽤 있는데요. 교육 시스템 없이 덜렁 뽑아놓으면 앞서 말한 공채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도구로 작용할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가 너무 바쁠 경우에 교육을 해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공채만의 장점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수시 채용과 같은 효과인 거죠. 공채의 단점 세 번째는 긴 채용 기간입니다. 공채는 수시 채용과 다르게 회사의 홍보 목적도 있고 정말 핵심 인재로 키우겠다는 의지도 담고 있어서 그만큼 회사도 신중하게 검토에 검토를 걸쳐서 인원을 뽑습니다. 서류부터 최종 합격까지 시간이 최소 한 달, 길게는 3달도 걸릴 수 있어요. 반면 수시 채용은 길어야 한 달, 최종 합격까지 완료가 되고 진짜 빠르면 2주 만에 입사도 가능하죠. 만일 공채 기간 동안 내가 원하는 회사의 채용 공고가 올라올 수 있고 공채 진행 중에 다른 곳에 합격했을 때 내가 공채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붙었던 입사를 포기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다고요? 학원에선 정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만약 내가 합격한 곳을 포기하고 공채를 선택했는데 공채에서 최종 탈락한다면 내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긴 채용 기간을 버티는데 정신적으로도 피로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긴 채용 기간이 공채의 단점 중 하나로 생각되네요. 공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는 제가 만약 신입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공채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기회와 확실한 실력이 된다면 공채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만 요즘 대기업들은 수시 채용 연봉의 경우가 공채와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 채용이 공채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도 봐요. 또한 매년 공채를 진행하는 회사와 규모도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요즘은 공개 채용이라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 전환형 인턴으로 이름을 많이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공채가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 만약 공채냐 수시냐 취업 루트가 정말 고민이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매주 화요일 무료 방문 상담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